정부 지원 사업의 대부분은 국가 스펙들을 준비하지 않은 채 지원하는 것들은 시간 낭비에 해당되어 있고요. 물론 도전에서 경험치도 중요하지만 대표님은 경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준비해서 도전에서 합격률을 높이는 것, 그래야 경영 낭비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중소기업 대표님의 뜨거운 관심 사업 탑2를 꽂으라면 첫 번째가 혁신 바우처, 두 번째가 수출 바우처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혁신 바우처 정보, 내년 어느 정도 규모일지,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 준비 방법은 어떻게, 이런 내용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중소벤처부 정부 지원 예산이 이미 지난 8월 말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됐고요. 11월, 12월 달에 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올해는 정부 여당과 야당이 격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제출안과 유사하게 결정된다고 보면 될 것 같지만 아마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올해 형국인데요. 바로 지난주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을 보면서 정부와 그리고 야당이 아마 심각하게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 제출된 이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24년도 혁신바우처 예산과 지원 대상 기업체 숫자가 궁금합니다. 얼마나 될까요? 일단 정부안을 본다면 2022년도 결산은 618억이었습니다. 2022년도는요. 그런데 2023년도 올해 본 예산이 558억이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2024년도 예산이 준비가 됐는데 올해와 동일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558억. 과연 이 558억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가 이런 내용들로 담아져 있지만 혁신바우처 대상 기업체 숫자가 2391개사 이렇게 정부 예산안이 산출됐습니다. 혁신바우처 최근 지원기업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2024년도는 올해와 비슷한 1581개사가 예산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서 뭔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2020년도에 2000개사가 조금 넘었고요. 2021년도 2000개사 약간 안 됐습니다. 2022년도 작년도 2200개사 정도가 됐고요. 올해는 1차 선정은 1581개사 그리고 2차 선정까지가 최종 확정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숫자가 약간이 변동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혁신바우처 지원할 수 있는 회사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실 겁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이면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 업종이 제조업 C코드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위탁 제조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증에 단순히 제조업이 표기되어 있다고 해서 지원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실질. 형식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실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년간 대표님의 평균 매출액이 120억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불가 있습니다. 신청 불가는 휴폐업 기업, 국세 체납 기업, 채무 불이행 기업이면 신청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혁신바우처 합격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분야는 컨설팅 분야에 5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두 번째 기술 지원 영역이 있는데 4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세 번째 마케팅 지원이 있는데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한 3개 부문으로 됐고요. 그래서 크게 3개 분야 12개 프로그램이지만 실질적으로 대표님 기업에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은 한 100가지 항목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이 100가지 항목의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이고 자부담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10, 20, 30, 최대 50% 자부담을 부담을 합니다.
세부적인 거는 뭐 시제품 분야부터 특허, 또 홍보 마케팅, 디자인 개선 이런 것들이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이 가장 많이 현업을 하시면서 필요로 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혁신바우처 내년 지원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제일 궁금한 이런 사항입니다. 올해는 3월 신청, 4월, 5월 심사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내년도도 아마 3월 달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5월, 6월 달에 선정됐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이게 1차 지원 사업이었고요. 혁신바우처는 또 2차도 있습니다. 2차는 7월 신청, 8월, 9월 심사, 9월, 10월 사업 진행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2차는 여러 가지 여야 상황과 뭐 약간의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어떤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1월은 거의 3월로 예정돼 있는데 2차는 추경으로 돼서 7월로 예정입니다만 뚜껑이 열려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가 10월이지 않습니까? 10월이기 때문에 내년 지원 사업에 대한 합격을 위한 체력 준비가 제일 필요할 거고요. 지금부터 대표님께서 준비할 거는 그야말로 체력 준비 이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 혁신바우처 합격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혁신바우처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지원사업과 달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발표나 공고나 전반적인 심사는 중소벤처부 중앙에서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청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13개 지방청이 있는데 지방청은 서울, 경기, 인천 이런 데마다 조금씩 정책 목적과 우대 산업이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 서울 다르고 부산 다르고 경기 다르고 달라야만이 정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서울에서 1등 한다고 뭐 부산에서도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역별로 좀 쪼개서 합니다. 서울 나누고 부산 나누고 경기 나누고 강원 나눠서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방청의 우대 지원 사업 이게 제일 중요한 거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지방 중소기업 청별로 선발하기 때문에 그 지방청에서 우대하는 산업, 우대하는 지원 업종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기업의 스펙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업의 스펙은 뭐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와 같은 국가 중앙 부처의 기업 스펙이고 두 번째 기업 스펙 중에서 중요한 것은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와 같은 어떤 기술 평가 요소들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내년 스마트 공방 정보를 긴급 입수했습니다. 제조업, 소기업, 소공인에게는 최대 1억 원의 무상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올해 중소기업 대표님께 가장 뜨거운 관심 사업 탑3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혁신바우처, 둘째 수출바우처, 셋째 스마트 공방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스마트 공방 이 사업이 내년 어느 정도 규모일지, 지원 내용은 무엇일지, 준비 방법은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궁금하시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내년은 내실화가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선정 절차에 대해서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고요. 대신 신청 서류는 간소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대신 현장 평가에 대해서는 아주 매우 강력히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 내용으로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화시키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스마트 공방의 수요 기업에 대한 공급 기업인데 공급 기업의 책임을 아주 크게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후 관리를 강화해서 반기 1회를 점검하겠다는 등의 이런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지원 사업이 무상자금이지만 그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증 과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지원 사업의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중소벤처 예산안은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인 지난 9월에 국회에 제출됐고요. 10월, 11월 중에 심의를 통해서
12월 2일까지는 관련 법상 예산안을 최종 의결해야 되는데, 그러나 예년과 다르게 여야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예산안의 결정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체로 정부 제출안보다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성공적으로 보인다면 작년 안대로 올해 안이 만들어지는 것,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정부안이 거의 기준점으로 될 것이고 최종 결정 과정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어 보입니다. 내년 스마트 공방 예산이 궁금합니다. 얼마나 될까요?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스마트 공방 총 예산은 882억 원, 실제 집행은 여기서 간접비가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집행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735억 원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결정 과정을 거쳐서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735억 원 그대로이거나 조금 늘 수도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이 됩니다. 스마트 공방은 2020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최초는 63억, 그 다음 2021년 291억, 2022년도에 대폭적으로 늘어서 612억. 이때 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았죠. 서로 담합도 하고 리베이트도 성행하고 이랬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자충수를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공급 기업들이 서로 앞서서 나와 있고, 뿐만 아니라 자동화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여러 가지로 그 영업 관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검증 과정을 거쳐서 공급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아주 강화시키겠다는 게 일본 중소벤처부의 의지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예산은 올해와 내년 예산이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4년도 스마트 공방 지원 대상 기업체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지원 숫자는 2023년도 1,500개사, 2024년도도 1,500개사로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도 82개사로 출발해서 그 다음 약 600개사, 2022년도에는 약 1,300개사 정도까지 됐고요. 어쨌든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스마트 공방 국가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이 작년 올해가 좀 다르던데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십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정부의 지원 금액이 4,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여기에 별개로 자부담이 따로 있고요. 그런데 2023년도는 3천만 원이 기본이고요. 또한 개별 기업의 역량에 따라서는 최대 1억 원이 이렇게 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물론 1억 원 가까이를 지원받는 금액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이번 정부안을 보니까 2024년도는 4,900만 원 한도로 설정될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러나 이것도 예산 확정 이후에 총 전체적인 국회에서 최종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중소벤처부 내에서 세부적인 것들은 좀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알려진 바로는 4,900만 원 한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공방을 지원할 수 있는 회사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소공인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요. 제조업이 주 업종이고요. 제조업 C코드가 됐고 위탁 제조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업이 표기되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매출액이 기준이 아닙니다. 신청 불가한 업종은 도박, 향락, 사행 업종들이고, 또한 휴폐업, 국세 체납, 채무 불이행 이런 업체들이에요. 또 스마트 공장 기초 단계를 수행한 기업은 이중적인 수혜는 불가합니다. 제조업 혁신 바우처를 보면 5천만 원 지원되는 혁신 바우처인데요. 제조업이 기본이고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인 기업이 해당되는 거고요. 또 수출 바우처도 인기 있는 아이템인데 업종을 불문합니다. 수출 기업이 당연히 대상이 돼야 되지만 초보 기업, 수출 준비 중인 기업도 도전이 가능하고 선정될 수 있다는 것,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공방 합격하면 지원받는 내용이 뭔지 알려주세요.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설비 자동화 부문과 공정 디지털 부문이 있는데, 설비 자동화 부문은 장비 재료비를 지원하는데 스마트 장비 임차비, 스마트 부품 등 재료비를
국비가 3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요. 자부담이 별도로 1,300만 원 이내에 자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2024년도에는 이것이 유지가 될지 좀 다르게 될지 재작년 안으로 돌아갈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공정 디지털 부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장비와 재료비를 지원하는 것과 소프트웨어 관련한 위탁 개발비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각각에 대한 한도가 있고 두 가지 항목을 합쳐서 4,500만 원 지원이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 자부담이 여기서 2천만 원 이내에 자부담이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아주 괜찮은 기업은 평가가 좋은 기업은 1억 원까지도 지원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4,500만 원 플러스 알파 그리고 자부담도 2천만 원 플러스 베타 약간 늘어나죠. 그래서 합쳐서 국비가 1억 원이고 여기에 별도로 자부담의 최대 한도가 2,360만 원까지였어요. 아주 극소수 몇 개 기업에 해당이 되는 건데 2024년도는 이 디테일한 것, 상세한 것까지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고요. 밝혀진 바로는 4,900만 원 한도가 국비라는 것까지 알려졌습니다. 물론 자부담 별도로 30%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특수하게 최대 1억 원까지 이상이 집행될 수 있을지는 요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데이터 축적과 자동 연계가 가능한 스마트 장비만 지원이 되는 것이고 단순 자동화를 위한 설비는 제외됩니다. 이게 바로 자충수입니다. 예전에 자동화 업체들이 나서서 리베이트도 주고 이렇게 좀 혼탁하다 보니까 이 자동화 설비 업체는 제외가 돼 버렸어요. 여기서 아주 배제가 됐고 MES, ERP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공급 기업으로 되고 여기에 관련된 자동화 설비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도 규모가 큰 스마트 팩토리는 자동화 설비가 5천 1억짜리도 가능하지만 총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동화 장비가 앞서 있고 그냥 장비만의 구입을 위해서 이렇게 이 정부의 정책 사업이 호도된 것들이 이제는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장비 임차료나 부품 등에 대한 재료비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스마트 부품을 활용해서 설비를 스마트화하는 경우 이것이 스마트 공방 사업의 핵심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공방 내년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1차는 내년 4월에 예정되고요. 4월 말에서 5월 중순에 신청이 이루어지고 5, 6월 달에 심사를 통해서 6, 7월에 선정되는 게 프로세스입니다. 2차는 추경이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 될 게 있고요. 어쨌든 현재 11월 달이기 때문에 합격을 위한 체력 준비가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내년 스마트 공방 합격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1차 서류 평가에서 1.5배수를 뽑습니다. 이 1.5배수를 가지고 2차 현장 평가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추면 좋습니다.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뿌리 소부장 등 이러한 국가의 스펙을 갖추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기술 평가로는 특허 실용 신안, 상표 디자인 등 IP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쓰는 것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내년에는 사업계획서를 난이도 있게 쓰는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사업계획서의 난이도가 아니라 준비의 난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매출, 적절한 기술력 보유는 필요합니다. 매출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1인 사업장인데 스마트 공방 이 지원 사업 받는 거는 이제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해서 도전해서 추천하는 걸 강력히 희망을 하고요. 이 스마트 공방 현장 평가할 때 서류 평가에는 잘 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류가 1차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은 합격을 해야 됩니다. 2차 현장 평가에서 대표자가 사업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추진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원을 했어요. 지원에 대한 그 파급 효과가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는지, 어떻게
추가로 되는지에 대해서 사업평가를 아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평가 제대로 안 되면 회수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별도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 수출 바우처 예산과 지원 대상, 기업체 숫자 이런 내용이 궁금합니다. 얼마나 될까요? 일단 이 사업은 수출 바우처는 9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어 오던 사업이에요.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는 대략적으로 2020년도는 1,300억대, 2021년도는 1,170억대, 작년도는 1,000억이 조금 넘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1,100억 정도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은 1,118억, 국회 예산이 올라간 건데요.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대략 7% 줄여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데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걸로 전망이 되고요.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년도는 지원되는 회사의 규모가 한 3,300개사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물론 예산이 편성되고 진행되면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는 내수, 수출 초보, 유망, 성장 강소, 강소 플러스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이렇게 7단계로 7개 단계로 진행됐는데요. 예산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수출 바우처 지원할 수 있는 회사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이면 오케이입니다. 두 번째,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이 됩니다. 그러나 전년도 수출 실적은 없지만 수출을 준비하는 예정 기업. 그리고 세 번째, 수출 실적 있는 기업인데 전년도 수출액에 따라서 10만 불부터 100만 불, 500만 불 이런 식으로 4개 단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 불가하는 기업은 공통적으로 휴업 혹은 폐업하고 있는 기업이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 왜 국세 체납에 대해서 억울해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정부 지원 사업은 세금으로 합니다. 세금이 재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기업에 세금으로 지원한다.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당연히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은 지원 불가, 신청 불가입니다. 또 채무 불이행한 기업, 그리고 이런 기업 안 됩니다. 단순 유통업이거나 무역상사 이런 기업 안 됩니다.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수출 바우처는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체만 신청 자격이 되는 건지 궁금해 하십니다. 당연히 수출 실적이 있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수출 예정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물론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만 정부 지원 한도는 내수 부문이라 해서 가장 작은 3천만 원이 한도가 됩니다. 그리고 수출 바우처 다른 부문들은 모두 수출 실적 규모에 따라서 지원 자격이 차등돼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직접 수출, 간접 수출로 수출이 구분되는데 직접 수출 실적만 자격이 되는 건지 궁금해 하십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출 바우처 수출 실적은 직접 수출, 간접 수출 모두 인정됩니다. 직접 수출 실적은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중진공이 업무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넘어옵니다. 그런데 간접 수출, 이것은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즉 무역협회 혹은 KTnet, 기타 기관 발급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챙겨야 되실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 바우처 합격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올해는 7단계가 됐는데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 강소 플러스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이런 식으로 단계가 구분됐는데 내년도는 이 단계가 7단계이긴 하지만 단계가 조정됩니다. 아마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가 예산 편성 이 자료에 의하면 없어진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인 것, 세부적인 것들은 또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큰 규모로 본다면 내년도는 이렇게 구분됩니다. 내수기업, 튼튼한 내수기업, 수출 초보기업, 유망,
성장, 강소, 강소 플러스 이렇게 7단계로 구분되고 보조금, 정부 지원의 한도는 3천, 6천, 3천부터 해서 최대 1억 2천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의 대부분은 3천에서 7천 혹은 약 정말 많아야 1억 정도 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금액은 그렇지만 자부담은 어떻게 구분되냐면 대표님의 매출 규모에 따라서 자부담이 결정됩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표님의 자부담은 30, 40, 50%. 아무래도 매출 규모가 작다면 30%에서 매출 규모가 크다면 50% 절반을 자부담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대표님 기업이 자부담 부분이 50%라고 하는데 1억 원에 선정됐다고 하면 1억을 국가가 지원하는 거고 별도의 1억이 대표님 기업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 2억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출 바우처 합격하면 지원금은 바우처인데 현금이 아닌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바우처는 현금과 동일합니다. 다만 현금과 바우처가 유일한 차이점은 바우처는 사용처가 딱 특정되어 있다는 것, 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품목은 전시회, 해외 시장 조사, 특허, 해외 규격 인증, 디자인 등 쓸 수 있는 항목이 정말 수천 가지에 이릅니다. 수출 바우처 내년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1차는 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예산이 결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1차는 1월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월 신청, 2월, 3월 심사. 그래서 4월달 선정돼서 사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차는 추경으로 편성되는데 올해는 5월달에 신청이 이루어졌고 6, 7월 심사, 8월부터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이렇게 진행될 걸로 추정되는데 1차는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가 10월이니까 11월, 12월 두 달을 정확하게 잘 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년 수출 바우처 합격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정부 지원 사업은 닥쳐서 준비하면 경영 낭비, 따라서 비추입니다. 비추. 미리미리 준비할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정부 지원 사업은 국가대표 선발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대표 신청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최우수 선수를 뽑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님, 신청한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뽑는 겁니다. 뽑는다는 것은 그만큼 성적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청하는 것들이 아니라 잘 준비할 것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점수 준비가 선결 요건입니다. 대체로 수출 바우처 가점 항목이 이렇게 됩니다.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 사회적 경제 기업, 장애인 기업, 청년 창업사관학교 졸업 기업, 이런 기업들, 또 직접 수출이 없는 기업 중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 이런 기업들이고, 특별히 스마트 공장 공급 기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팁스 졸업 기업도 있고요. 혁신 조달 기업도 있고, 이렇게 정부의 기본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잘 준비할 것을 필요로 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수출 바우처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 사업의 대부분은 국가 스펙들을 준비하지 않은 채 지원하는 것들은 시간 낭비에 해당되어 있고요. 물론 도전해서 경험치도 중요하지만 대표님은 경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준비해서 도전해서 합격률을 높이는 것, 그래야 경영 낭비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출 바우처 가능성 무료 진단과 정부 지원 사업 가능성 진단에 대해서는 아래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 저희 연구소는 R&D와 창업 패키지 등 정부 지원 사업 자문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대표님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